지난 10년 중에 이제 아까 살펴본 거는 이제 서비스나 이런 하드웨어 이런 거 측면이고요.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완습 단계에 간 거고요. 걸친 거는 아직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인공지능이 겨울을 지나서요. AI 윈터라고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인공지능 연구가들이 자신 있어 했거든요. 야, 우리 세상을 금방 뒤집을 거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못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안 모이고.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가 AI 암흑기라고 그래요. AI 윈터라는데. 그랬다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2010년을 넘어가면서. 그것도 구글이 주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알파고가 인공지능을 일반인들한테 알리기는 큰 공을 세웠죠. 그 뒤부터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 들어갑니다. 모든 영역에 여기에 거론되는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죠. 구글은 인공지능 해석을 처음부터 검색 알고리즘이 다 인공지능이거든요. 페이스북에 그 연결해주는 그것도 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안 닿았으니까 모르는 건데 이제 알파고가 오면서 야, 인공지능이 바둑 기사도 다 물리치는구나. 그래서 이세돌이 결국 은퇴를 했죠. 바둑 두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끼리 하면은 막 실수도 하고 감정 싸움도 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 바둑에 새로운 뭔가 예술 같은 영역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알고리즘처럼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못 느끼니까 이제 은퇴를 해버렸죠. 거기까지 가고요.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를 아까 테슬라 자동차처럼 해서 산업을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느끼고 있죠. 대한민국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안 해서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밀어서 전기자동차 회사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생산과 소비도 제일 많습니다. 많고 전기자동차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반을 잡았냐면 유럽에서는 점유율이 10%예요. 미국에서는 4%밖에 안 돼요. 우습죠. 아직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죠. 자동차는 원래 산업화 시대에 꽂히니까 정말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자동차 종주국 미국 같은 데 4%밖에 안 되니까. 근데 겁나는 건 디지털은 항시 지수함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매년 전기 자동차의 성장률이 40%입니다. 그럼 지금 4%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8%, 16%, 32%, 역시 4%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4%, 5%, 6%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디지털 시대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거의 원의 중심까지 갖고 왔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같이 가는 건데 거기에 아직은 이제 막 원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드론이 저거 같이 갈 겁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자율주행차하고 같이 가서 저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다 연결된 거고요. 저기 이제 자물 인터넷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비트코인 2017년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거의 핵심은 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아직 걸쳐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이제 관심을 갖고 모든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들어오기 시작했죠. 블록체인은 앞으로 10년 걸쳐 있다는 거는 2020년대 10년 동안 저게 가장 빨리 발전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3D 프린터도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까지 답부 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조금 돌파구 찾는 것 같더니 또 뭐 이렇게 느리더니 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저게 하고 있고 증가 형식 크리스퍼는 저 유전자 조합 분석 분해 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인데 이런 것들은 모든 전문가들이 앞으로 2030년까지 새로운 영역을 열 거라고 그랬는데 아직 원까지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이거는 요번에 캐나다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다 구글 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에코, 알렉사는 주로 상거래가 더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구글은 검색이 장점이니까 구글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을 젊은 애들 웬만한 집에 하나씩 다 있고요.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경쟁이 계속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 기술 현상들을 보면은 2010년에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했죠. 저때부터 중국이 자기네 독자적 영역을 15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안 들어와도 자기네 독자 서비스로 커지고 있고 또 알리바바도 구글 저기 아마존에 맞서게 가고 있는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독립하면서 가는 시절이 됐고요. 스티브 잡스, 혁신의 대명사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죽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 페이스북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저 때부터 이 디지털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거의 떼부자를 만드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는 30대 초반에 세계적인 거부가 됐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트위터 이런 것 때문에 아랍외국 이제 SNS가 정치 영역에서 국회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리고 민중의 힘이 더 세지는 시대가 저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백 년 동안 유지했던 그 국가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에드워드 스노우드는 미국 국방성부터 그 FBI 자료까지 뒤져갖고 공개하고 그래갖고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은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면서 단돈 2,5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저걸 인수한 이후로 2, 3년 만에 뉴욕타임즈를 따라잡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저렇게 세웠고요. 그리고 유니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때 벤처 투자가 이름이 좀 생각나는데 그 양반이 1조 원이 넘는 벤처 기업들을 유니콘이라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우리 언론들도 한국에 이제 유니콘이 뭐 10개 넘었다, 뭐 30개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니콘이 많아야 디지털 기업들이 커지고 있고 그래야 경제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말이 저때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때부터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구글 영향권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구글하고 관계없는 나머지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글 버스 저지 시위가 저때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 기업에 대한 반대 운동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중국의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대박을 쳤죠. 상장한 날 뭐 몇 퍼센트가 오르고 선종이가 저렇게 디지털 기업의 투자에 핵심으로 나선 거는 저것 때문이었습니다. 선종이가 알리바바에 250억 원을 투자했는데 저때 기업 공개하면서 그게 1조 4천억 원이 됐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딱 10년 만에. 10년 만에. 저기 디지털 세상의 게임이거든요. 그때부터 선종이는 이제 여기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쿠팡을 비롯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저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 삶을 점령하면서 가장 논쟁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이제 개인의 권리죠.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권리. 그게 이제 저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잊혀진 권리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구글을 상대로. 내가 검색한 걸 다 지워달라. 그래가지고 스페인 법정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저 때부터 저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에서는 아마존이 2015년에 프라임데이라는 걸 했어요. 저게 언제 하느냐? 7월달에 합니다. 원래 이 유통회사들이 세일은 연말,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가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이잖아요. 그 여름은 완전히 비수기거든요. 그런데 저때 프라임데이를 하면서 대박을 쳤죠. 그 알리바이도 알리바이데이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때부터 온라인 유통업체가 유통을 주도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아마존 세상이 그걸 보죠. 그리고 테라노스 스캔들은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생긴 이후로 막 달려오다가 15년을 달려오다가 저때부터 이제 벤처 기업에 대한 조심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테라노스 스캔들은 뭐냐면요, 유전자 분석 회사예요. 저 여자인데 사기 친 거예요. 피 요만큼만 갖고 유전자를 다 분석한다고 해서 투자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게 사기였잖아요. 사기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 대선하면서 페이스북, 러시아가 SNS를 이용해서 미국 대선을 조종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면 되겠다면 난리를 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그 LA 그 샌버나르디노에서 그 총기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그 범인이 갖고 있던 아이폰 그 암호를 열어달라, 구글한테, 애플한테 열어달라 그랬는데 안 열어줬죠. 우리는 그 개인정보라 그걸 열어주면은 모든 게 다 뚫린다. 그래가지고 그 싸움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풀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도 저번에 한번 작년 말에 문제가 됐죠. 그 사건이 터져서 고인이 되신 분 그 아이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아이폰은 10번 이렇게 잘못하면 다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아무 이렇게 해서 10번만 안 풀리면요. 그걸 풀는 회사가 있긴 있대요, 이스라엘에. 근데 한번 의뢰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한답니다. 암호가 걸리면 풀리나 봐요, 무조건. 그래서 암호 해놓으려는 저거는 이제 이렇게 정보 보호에 대한 논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알파고가 이제 저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포켓몬 고. 저때 유럽은 애들하고 이런 여행을 갔는데,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가요. 애들이 저것만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증강현실의 뭔지를 보여줬죠. 증강현실이 뭔지를 보여주고. 구글 TPU는 뭐냐면요, 이제 전통의 하드웨어 컴퓨터 기술이 인텔 칩 만들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걸 얘기해요. 무의 법칙이 이제 18개월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그게 한계에 왔다. 그래서, 구글이 저거는 인공지능 칩을 따로 만든 겁니다. TPU라고. 그래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나면 인공지능이 더 발전이 안 되니까, TPU. 그래서 하드웨어에도 다른 도약을 시작을 했고요. 요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구분이 없습니다. 막 가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2017년에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유튜브가 1일 10억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은 TV가 아니라 유튜브를 달고 살죠. 그래서 모든 게 유튜브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2018년은 사건이 많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일반 데이터 보호법이라는 게 통과되어 갔고요. 개인들 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 법들이 통과돼서 회사들이 저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캠브리지 애널리틱스 스캔들은 페이스북 데이터를 저 캠브리지 애널리틱스라는 회사, 선고 마케팅하는 회사가 무단으로 갖다 써갖고 그때부터 데이터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서 마크 주크버가 의회 청문회도 끌려가게 됐죠.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거 중계를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몰라요.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보니까 그 완전히 마크 주크버가 선생이 애들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오더만요. 근데 그 뒤로 이 의회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무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거 사건을 겪으면서 반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를 안 들여다봤다. 지금은 무지 세해졌습니다.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너무 관심 없어요. 겨우 한 20년 뒤진 데이터 법 억지로 통과됐죠. 공부도 안 하고 쌈짓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사건이 터져서 한국도 이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백악관도 공부 안 하다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사건 이후로 공백이 본인들이 돌아가서 쪽팔렸겠죠. 그 어린애한테 자기들이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혼내주려고 불렀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중이 본격적으로 붙으면서 화웨이 CFO 사건이 있었죠. 화웨이 설립자 딸이 CFO인데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잡혀갔고 지금 재판 중이죠.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테러 스캔들하고 연결이 된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벤처기업들이 쉽게 투자 못 받을 겁니다. 우버가 기업 공개를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40가 했는데 지금 $20대에서 헤매고 있어요. 디지털 기업들이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공개하는 날 막 40% 50% 쏟고 그대로 계속 수집을 다니는데 우버는 저 헤매고 있고요. 결국은 그 위워크는 작년 7월에 9월에 공개하려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손정희가 거기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까지 기업 가치를 40조인가를 봤거든요. 근데 공개하려고 보니까 10조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개하가야 자기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창업 쫓겨나고 그리고 우버가 어떻게 손정희가 살리겠다는데 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고 지금도 이제 SNS 정치 싸움 계속됩니다. 저거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를 걸러서 하라 막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정치 광고를 걸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안 걸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이런 싸움은 계속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리고 이제 기업 의회에서 공부하기 정치인들이 공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애플 이런 기업들이 너무 커지니까 규제가 들어가기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독점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그만큼 여태까지는 이제 거의 무풍지들 달려왔는데 앞으로는 예전에 대기업들이 겪는 것처럼 규제도 많이 받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2020년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